이번 시간은 씻기기 항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 욕조하고 뭐 탕 온도계, 샴푸, 그다음에 바디, 목욕 타월, 크림, 로션 같은 거, 기저귀 가리 이렇게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맨 먼저 욕조가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이렇게 색깔별로 구매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목욕용, 헹굼용 이렇게 탕 온도를 받아놓으면 아이가 신생아 때 뭐 엄마가 안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목욕을 시키고 바로 아이를 헹군 다음에 큰 타월로 목욕 타월로 안고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탕을 이게 엄청 크지 않고 신생아용이기 때문에 폭에서 보관을 하면은 부피도 하나 부피하고 똑같기 때문에 두 개 있으면 굉장히 유용하다 해가지고 권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따뜻한 물을 켜잖아요. 그래서 아이의 온도에 맞게끔 탕 온도 이렇게 해요. 탕 온도계를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하나씩 놔둬서 맞추면 되겠죠. 그래서 탕 온도계는 대략 몇 도 정도가 좋을까요? 우리 아이 40도, 37도, 35도, 네, 38도에서 한 40도 정도, 40도 정도가 제일 좋대요. 헹굼용 조금 더 따뜻하게 이렇게 하면 좋고요. 40도 얘기해 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방금 40도. 한 분, 두 분. 선물 받으셨어요? 두 분도 안 받으셨죠? 네, 나오십시오. 네.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샴푸인데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태어나자마자 샴푸 따로 바디 따로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거의 작기도 하지만 머리숱도 거의 없겠죠. 태어나자마자. 그래서 헤어 전용으로 막 풍성하게 막 샴푸를 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올인원 제품을 해요. 올인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이걸로 쓰는 거예요. 그냥 천연 소재예요. 찌꺼기도 없고 아이 피부 트러블 잡아주는 써 있습니다. 신생아용 영유아를 위한 부드러운 저자극 이렇게 돼 있어요. 올인원으로 사용을 하시다가 아이가 슬슬 머리털이 나고 머리카락 전용 샴푸를 해야 될 때가 된다 하면 요걸 사시면 돼요. 샴푸를. 아무래도 헤어가 자라기 시작하면 샴푸 모발 전용으로 나온 게 머리에 영양분을 더 잘 주고 윤기도 나겠죠. 그러니까 샴푸를 따로 쓰는 게 좋긴 해요. 목욕 타월하고 아기 타월하고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 목욕 타월은 목욕할 때 쓰는 타월이고 그냥 아기 타월은 일반 아기들이 세수하거나 여러 가지 손 닦거나 할 때 모든 데 쓸 수 있는 일반 타월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이즈가 쉽게 편하게 쓸 수 있는 정도, 쉽게 마를 수 있는 정도 사이즈고, 아무래도 외출을 많이 하는 아빠가 쓰는 수건 타월하고 아이, 신생아인 아이하고 같이 쓰게 되면 여러 가지 안 좋을 것 같죠. 오염도 많고 환경 오염도 외부에. 그렇기 때문에 신생아는 신생아 전용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하고요. 이 목욕 타월은 아까 목욕시키고 나와서 우리 아이 체온을 잡아줄 때 목욕을 하고 탕에서 꺼낼 때 이렇게 해서 아이를 안고 바로 나오면 수분도 잡아주고 체온도 보호가 되고, 그렇죠? 아이 포근함도 느껴주고 불안함도 덜어주고, 이렇게 안고 들어가서 닦고 그 다음부터 로션 발라주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욕 타월입니다. 목욕 타월. 역시 요거는 밤부 소재예요. 되게 부드럽고 흡수력도 되게 높은 우리 아이 전용입니다. 수량이 보통 아기 타월은 한 4개 정도, 목욕 타월은 한 3개 정도를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정도 구매해 보시고 추가로 필요하면 더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아이를 꺼내서 잘 닦았어요. 바로 로션을 발라야 되겠죠. 로션 발라줄 때 엄청 예쁘게 깨끗한 우리 아이를 요걸 바르는 거예요. 베이비 크림 같은 일반 로션이 있고 수딩 크림이 있어요. 수딩 크림. 수딩 크림은 국지적으로 발라주는 거죠. 그러니까 피부 진정을 시키는 거. 이런 로션은 온몸에 다 바르는 거니까, 얼굴부터 다 바르는 거니까 양도 많고 편합니다. 요거 한번 발라볼게요. 손등 발라보시고, 네. 네. 어떤가요? 부드럽죠? 네. 아이 제품들은 피부 트러블이 거의 없고 천연소재다, 피부 장벽 강화다. 그래서 이렇게 엄마 아빠가 쓰는 게 아닌 신생아 전용으로 쓰셔야지 아이가 트러블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발진 크림, 체인징 인텐시브라는 발진 크림인데, 이 발진 크림은 뭐 기저귀 발진 많이 들어보셨죠? 기저귀 발진이라든지 침독이라든지 아니면 뭐 겨드랑이 뭐 이런데 그런 곳이 많이 트건하죠. 문제가 생기고 트러블이 생겼을 때 이렇게 발진 크림을 바름으로써 더 장벽을 강화해 주는 건데, 이게
병원에 갈 정도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안 가고 이것만 바르는 게 아니고요. 그 전에 보호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미리미리 보호를 하고 좀 심해졌을 때는 당연히 병원을 가셔야 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유아용 세제입니다. 세제. 유아용 세제도 세제랑 섬유유연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엄마 아빠 의류를 세탁하는 세제로 같이 하는 게 아니죠. 보통 세제 찌꺼기가 거의 없고 천연 소재를 만든 거예요. 아이 옷, 의류는 오가닉으로 좋은 거 천연 유래를 샀는데 크림도 저자극으로 쓰는데 세제만 아주 고자극으로 하면 안 되겠죠. 아이 전용으로 세탁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살균 세정제도 있어요. 세정제도 아이 신생아 전용으로 해서 물고 빨고 하는 거 뿌려가면서 세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세탁망은 우리 아이들 옷이 약해요. 약하고 작고 하다 보니까 이런 세탁망 통해 가지고 담아서 세탁을 해야지만 구분이 되고 또 찢김 없고 하니까 이런 세탁망도 아이 전용만 담아서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개씩 정도는 최소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생아 기저귀는 뭐 기저귀 회사들 단계별로 스텝별로 있으니까 조리원에서부터 사용하면서 단계별로 너무 많은 양을 사지 않게끔 해서 단계별로 준비하시면 되고, 청기저귀는 일반적으로 다 쓰진 않으시죠. 거의 일회용 기저귀죠. 사용했을 때 통풍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피부가 민감한 아이들, 잘 헐고 물른 아이들 같은 경우는 되게 심해지고 기저귀 발진이 심해져 가지고 병원을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 아이한테는 일반 일회용 기저귀가 안 맞는다 하면 몸에 좋은 천 기저귀를 하셔야 돼요. 엄마가 좀 힘들고 빨고 하셔도 아이한테는 그렇게 하셔야 되고, 문제가 없으면 보통 많이 안 하시죠. 너무 힘들고 너무 귀찮고 번거로우니까. 그래서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는 천 기저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기 비데 항목 설명 드릴게요. 요게 비데예요. 요게 세면대에다 이렇게 비치를 하는 거죠. 수도꼭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 아이를 눕히고요. 수도꼭지 틀어가지고 쉬하면 응가한 다음에 아이를 이제 닦여주는 거죠. 이렇게 닦여주고 꺼내서 편하게 누울 수 있게끔 한 다음에 요거는 걸어서 말리면 되죠. 그래서 따로 있으면 엄청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건 한 개만 있으면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기저귀 쓰레기통. 우리가 기저귀를 갈면 아이 똥 냄새가 처음에는 아주 냄새가 안 나요. 신생아 때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이유식을 하기 시작하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은 기저귀를 갈아서 말아서 집어넣어도 냄새가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통을 사용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기저귀 전용 쓰레기통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돌 지나자마자 기저귀 떼지 않잖아요. 좀 더 쓰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쓰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사놓고 바로 쓰는 게, 기저귀 할 때마다 차곡차곡 싸서 묶어서 버리고 하면 2중, 3중으로 패킹이 돼 있어요. 기저귀 쓰레기통. 우리 일반 쓰레기통은 패킹이 안 돼 있잖아요. 안에도 패킹이 돼 있고 여기도 또 패킹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열면 이런 식으로 봉투가 내려서 끊어서 또 접고 그 다음에 종량제 넣고 이런 식으로 기저귀 전용 쓰레기통을 쓰면 아무래도 많이 냄새를 잡아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기저귀 교환 때는 침대에 구매할 때 기저귀 패드가 같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침대에 이렇게 올려놓고 아예 기저귀를 교환하는 거죠. 기저귀 교환할 때 아이가 떨어지지 않게끔 이렇게 안전벨트도 있어요. 지지대가 있는 기저귀 교환대가 있어요. 그거를 사시면 아무래도 엄마가 허리를 굽히고 피고 하는 게 좀 줄어들기 때문에 좀 편하기도 하지만, 워낙 아이한테 살 게 많아요, 집들이. 그러다 보니까 집안이 좁고 높은 게 좀 아이한테 떨어질 위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권하는 상품은 아니고, 일자형을 놓고 소파나 침대나 아니면 바닥에다가 이런 패드형을 놓으면 좀 덜 위험하겠죠. 떨어질 염려가 없으니까 뭐 그렇게 사용하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유아용 손톱 가위, 손톱 깎기, 손톱 가위 뭐 이렇게 가위형도 있고 손톱 깎기형도 있어요. 그래서 손톱에 정말 이물질이 많이 들고 세균이 많이 묻잖아요. 아이 전용을 따로 구매를 하셔야 된다. 이거는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 면봉인데 우리가 쓰는 면봉은 두껍고, 그렇죠? 두꺼우니까 아이 만한 콧구멍에 안 들어가요. 귀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이 국지적으로 이렇게 뭐 연고를 바르거나 할 때 손으로 바르면 당연히 안 좋겠죠. 이런 걸로 쓰시면 되니까 이런 거 그냥 비치해 놓으시면 되세요. 무광 티슈는 아주 편하게 이렇게 패킹이 돼 있어요.
그래서 외출하실 때 아이가 갑자기 잠들었다 할 때 외출할 때 구강 티슈 닦아주면 당연히 보호를 해주니까 이런 것도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해 주시면 되고 물티슈는 뭐 박스로 항상 지금부터는 이제 구매하셔야 됩니다. 박스로 여러 가지 쓰니까 물티슈 준비하시고 마지막으로 콧물 흡입기. 콧물 흡입기는 아이가 워낙 감기도 많이 걸리고 이물감도 많이 걸리고 하는데 코가 막히면 답답해서 산소가 제대로 공기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힘들어하고 짜증을 냅니다. 그래서 콧물 흡입을 통해서 좀 빼주면 훨씬 호전될 수가 있고 실제로 병원을 가면 기계로 앉아서 콧물부터 빼주고 그러거든 병원을 다니면. 그래서 그런 것들 집에서 자가로 해주면 아이의 빨리 호전이 될 수 있게끔 도움을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식기기 항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